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상의들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하나 그 절차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드디어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하는 중력장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방정식의 쥐미니와 튜미니라고 하는 바로 그 등호를 중심으로, 튜미니 쪽은 질량과 에너지를 뜻하고,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가, 그리고 쥐미니 쪽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는 바로 그쪽에 무엇에 영향을 줬어요? 그쪽이 뜻하는 거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질량이 시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질량 자체가 시공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은 해를 풀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해를 풀어봤더니 우주가 수축하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자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론을 논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정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론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냐면, 우주는 정적인 우주론도 있고 동적인 우주론도 있어요. 근데 동적인 우주론에서 보면은 정상 우주론도 있고 팽창 우주론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설명하던 걸 이어서 가면은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장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우주가 수축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주상수라고 하는 항을 도입을 했어요. 우주상수라고 하는 항을 도입을 해서 우주가 마치 고무풍선 모델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쵸? 다시 몇 명의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장방정식을 독립적으로 풀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면 동적인 우주론에 가깝게 나왔어요. 그 대표적 주제가 여기에는 러시아의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리고 또 하나 벨기에의 르메트르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드디어 허블이 관측을 통해서,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야 진짜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허블 르메트르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되냐면, 내 일생일 때 최대 실수였다라고 하고서 이거를 후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우주상수라고 하는 게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암흑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현대 우주론의 가장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여기는 프리드만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 얘기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알렉산드로 프리드만 요번에 한번 사진이네요. 사진을 한번 보고 여기에는 연도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프리드만의 해라고 하는 이 해는 뭐냐면 솔루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봤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언제 풀어봤어요? 1922년도에 풀어봤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하고 다시 10년 정도 생각을 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기적의 해가 1905년이었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가 19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10년 동안 생각을 해서 중력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중력을 일반화시켜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그걸 2년 동안 다시 생각을 해서 우주가 수축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팽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개념이었었어요. 그거를 했던 게 1917년도였었어요. 그렇죠? 1917년도. 그런데 여기에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다시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동적인 우주론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러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련의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였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프리드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구적인 이론을 처음으로 제창했던 분이 여기에는 프리드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연도를 이렇게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상당히 여기 짧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37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왜 그랬었냐면 저때 장티푸스에 걸려요. 박테리아에 감염된 거예요. 박테리아에 감염됐는데, 왜 그러냐면 신혼여행을 갔었어요. 신혼여행을 크림반도 쪽으로 갔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차역에서 배를 먹었어요. 배 알죠? 배를 이렇게 먹었는데 씻지 않은 배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필이면은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장티푸스로 애석하게도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는 프리드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팽창 우주론이, 지금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 가모브예요. 조지 가모브라고 하는 러시아의 물리학자면서 미국의 물리학자예요. 나중에 러시아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가모브의 스승이었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봐 놓고, 이제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만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일단 모든 조건은 똑같이 풀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있던 그 조건과 똑같이 풀고 나서 거기에다 딱 하나만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곡률 반지름이 시간에 이렇게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넣어서 여기에 있는 장방정식을 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적인 우주론이 나온 거예요. 이 해를 보게 되면은 우주는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팽창도 해요. 그래서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도 하는 이런 우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현대 우주론하고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여기는 동적 우주론을 이렇게 주창을 했던 분이 여기에는 프리드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독립적으로 푼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주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1922년도에 프리드만이 이렇게 해를 구했는데, 여기에는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 분도 1927년도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를 구했어요. 해를 구했고, 이분은 신부님이에요. 사자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면서 물리학 교수도 제시까지였던 분이 여기에는 주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은 이쪽을 먼저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만약에 그때 관측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가까운 은하에 후퇴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가까운 은하가 후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게 팽창한 우주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들을 먼저 이렇게 해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가 후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는 은하만 후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제안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요? 요 뒤에 나올 에드윈 허블이 실질적으로 은하단에 보면서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검증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관측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르메트르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단지 여기서 조건을 하나를 바꿔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프리드만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 보면은 곡률 반지름이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다가 밀도도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더 넣어서 풀었어요. 풀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폭발 이론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려면 틀림없이 어떤 한 점이 있을 거예요. 점에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싱귤러리 포인트라고 보통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이 시간축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공간축이니까 이렇게 시간축으로 진행하면 공간적으로 퍼져나갔다, 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팽창 우주론을 추창을 했던 분이 여기에는 주르주 르메트르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처음에 요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를 원시원자 가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점을 세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분이 여기는 르메트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다음에는 어떤 분야 업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그쵸? 이렇게 이쪽까지는 다 이론들이에요. 그러면 물리학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증을 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정말로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죠.